박사님, 저는 매일 걷고 굶어도 뱃살은 그 배로고 오히려 무릎만 더 아픕니다. 왜 안 빠질까요? 맞아요. 60대 뱃살은 단순 지방이 아니라 만성 염증의 저장고입니다. 오늘 아침에 깨어났을 때 머리가 맑았어요. 안개가 거친 기분이에요. 박사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맑아요. 이게 정상인 상태였구나 싶어요. 분의 우울증은 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뱃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이 뇌까지 공격했던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매일 아침 제가 건강을 위해 마시던 건강 주스가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는 독성 주스였다는 말씀이세요? 뱃살을 태우는 동시에 근육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60대의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성 염증의 저장고입니다. 아무리 걷고 굶어도 빠지지 않는 이유, 바로 당신의 몸을 지탱하는 세포 발전소가 지금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배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혹시 이 말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을 믿는 순간 당신은 내장 지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폭탄은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당뇨로, 고혈압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장수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장수혁 박사입니다. 저는 15개국 블루존 현장 연구를 총괄하며 60대 뱃살의 진짜 정체가 만성 염증 저장고라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루존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100세인이 가장 많이 사는 5개 지역을 말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저는 이 5곳뿐 아니라 15개국의 장수 마을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식생활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60대가 되어도 뱃살이 거의 없었습니다. 70대, 80대에도 농사를 짓고 산을 오르고 손주들과 뛰어놀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유전자의 차이일까? 아닙니다. 연구 결과 장수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5%입니다. 나머지 75%는 생활습관,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 결정합니다. 이 염증은 당뇨, 고혈압, 지방간을 한꺼번에 몰고 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5일 이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단 하나의 황금 비율과 정확한 타이밍 공식은 뱃살을 태우는 동시에 근육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밀 재료를 잘못된 타이밍에 드신다면 오히려 염증을 폭발시켜 관절 통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타이밍과 조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공개할 때까지는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60대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매일 아침 건강 주스에 좋은 재료를 넣고 마시는데도 왜 만성 관절 통증과 소화불량은 점점 심해지는 걸까요? 매일 1시간씩 걷는데도 뱃살은 그대로고 오히려 무릎만 더 아픕니다. 채소 위주로 먹는데도 살은 안 빠지고 기력만 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그 건강 주스가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는 독성 주스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잘못된 조합과 타이밍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아침 주스에 바나나, 사과, 당근, 그리고 꿀을 듬뿍 넣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과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복에 이런 당분 폭탄을 터뜨리면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그러면 2시간 후엔 저혈당이 와서 또 배가 고파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말도 안 돼요. 매일 먹는 건데? 그럼 제가 건강을 위해 먹던 게 전부 독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TV에서도 정확한 식사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고루 드세요, 채소 많이 드세요 같은 추상적인 조언만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블루존 15개국 연구 끝에 찾아낸 노화 시스템을 멈추는 단 하나의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의 건강 시스템을 재설계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한 재료, 정확한 양, 정확한 타이밍.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당신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됩니다. 60대 뱃살의 진짜 정체는 노화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죽지도 않고 제 기능도 못하면서 주변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하는 염증 물질을 계속 뿜어냅니다. 마치 썩은 사과 한 알이 상자 전체를 썩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성 저장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이 무릎 관절로 가면 관절염이 되고 혈관으로 가면 고혈압과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뇌로 가면 우울증과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울증, 불면증, 기억력 감퇴가 사실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뱃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신과에 가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지만 정작 우울증의 원인인 뱃살 염증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매일 새벽 4시면 깨서 다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위로했지만 본인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5일 식단 후 약을 끊으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맑아요. 뭔가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져요. 눈물이 글썽거리시더군요. 이분의 우울증은 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뱃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이 뇌까지 공격했던 겁니다. 염증을 잡으니 뇌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뱃살을 빼기 위해 시도하는 세 가지 흔한 방법이 오히려 몸의 시스템을 더 고장냅니다. 첫째, 무작정 굶으면 지방은 그대로 두고 근육만 빠집니다. 우리 몸은 영리합니다. 굶으면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럼 몸은 무엇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쓸까요? 지방일까요? 아닙니다. 근육입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몸은 근육을 먼저 태워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 합니다. 그래서 굶으면 체중은 줄지만 정작 빠진 건 근육이고 지방은 그대로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결국 더 살찌기 쉬운 몸이 되는 악순환입니다. 둘째, 채소만 드시면 근육을 지킬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고기를 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게 단백질은 생명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하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병원 신세를 지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셋째, 운동 후 염증 유발 음식을 드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열심히 걷고 나서 라면을 드신다거나 운동 후 빵을 드신다면 그 운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증만 더 키울 뿐입니다.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보다 염증 음식이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뱃살을 태우려면 먼저 염증을 잡아야 합니다. 염증이 계속되는 한 몸은 생존 본능으로 지방을 저장 모드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하고 굶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 바로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이 있으면 몸은 지금 위험한 상태야 에너지를 저장해야 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태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존 현장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이 5일 미토콘드리아 재활 식단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해야 지방을 에너지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집니다. 발전소가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발전소로는 아무리 연료를 넣어도 전기가 안 나오듯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로는 아무리 운동해도 지방이 안 타는 겁니다. 이 식단은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성화시켜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염증 통제, 2단계 대사 초기화, 3단계 근육 복원. 각 단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67세 여성분은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공복 혈당이 11.5였습니다.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의사가 곧 당뇨병 진단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대요. 당화혈색소도 6.2로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불안해하셨습니다. 박사님, 제 친구가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어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5일 식단 후 공복 혈당이 98로 떨어져 정상 범위가 되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 것이죠. 한 달 후 재검사에서 당화혈색소도 5.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며 뭘 하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이분은 당뇨 합병증 공포에서 벗어나 이제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하십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잠시 후 이분이 혈당을 잡은 핵심 방법인 16시간 단식의 정확한 타이밍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1일차에서 2일차 시스템을 리셋하는 염증 통제 기간의 핵심을 공개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200ml를 마시십시오. 잠에서 깨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입니다. 밤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장이 깨어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오히려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30분 후 노화세포를 공격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이것 10g과 염증을 직접 차단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단 하나의 오일 1티스푼을 드셔야 합니다. 왜 30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물이 장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바로 기름을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로 장을 깨운 후 30분이 지나면 장은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이것 10g과 단 하나의 오일 1티스푼의 조합, 이게 바로 장수역 시스템의 황금 비율입니다. 왜 황금 비율일까요? 이 두 재료는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노화세포를 청소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직접 차단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전 9시 아침 식사,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왜 9시일까요? 기상 후 2-3시간이 지나야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른 아침 식사는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된장국, 김치를 드십시오. 현미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림으로 피하십시오. 흰 쌀밥과 현미밥의 차이 엄청납니다. 흰 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30분 만에 치솟았다가 1시간 후엔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심 전에 배가 고파집니다. 하지만 현미밥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된장국은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을 돕고 김치의 유산균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 조합이 바로 한국인의 장수 비결입니다. 블루존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의 전통 식단은 사실 블루존 식단과 매우 유사합니다. 발효식품, 채소, 적당한 곡물, 소량의 생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걸 버렸습니다. 빵, 라면, 피자, 햄버거로 대체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만성질환입니다. 이제 단 하나의 오일과 이것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노화세포를 청소하는 블루베리 10g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의 보고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세포가 뿜어내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능력은 과일 중 1위입니다. 10g이면 대략 10알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딱 10g만 드세요. 과유불급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염증을 직접 차단하는 들기름 1티스푼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3린올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직접 차단합니다. 마치 불을 끄는 소방수 같은 역할입니다. 1티스푼은 정확히 5ml입니다. 작은 수저로 한 번, 이 정도입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정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가열하면 염증을 잡는 좋은 성분이 모두 파괴되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가열하면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는 최악의 물질입니다.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에 비비거나 그냥 한 티스푼 떠서 드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는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드십시오. 생선 한 토막과 채소 반찬,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생선은 고등어, 삼치, 연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울 때 주의하세요. 너무 태우면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중불에서 살짝만 익히세요. 채소는 다양하게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무엇이든 좋습니다.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하얀색. 각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이전에 두부 한 모 반과 찐 채소를 드십시오. 왜 6시 이전일까요? 이게 바로 16시간 단식의 핵심입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면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16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9시에 아침을 먹으니까 실제로는 15시간입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저녁 6시 이후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오직 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바로 16시간 단식이 시작됩니다. 이 밤 동안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 4-5시간 동안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 12시간은 금식해야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16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16시간 단식을 통해 72세 남성분은 극심한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이분은 부인이 돌아가신 후 3년간 정신과 약을 드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답니다. 부인 생각에 눈물만 나고 살 의욕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었답니다. 하지만 5일 식단 후 일주일 차부터 수면 시간이 늘었고 2주 차엔 아침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부인 생각은 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뱃살의 염증 물질을 잡아 뇌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염증이 뇌를 공격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염증을 잡으니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우울증이 사라진 겁니다. 절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것들을 끊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첫째, 설탕입니다. 설탕은 염증의 1등 공신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때 발생하는 당독성이 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내장지방 세포는 설탕을 아주 좋아합니다. 설탕이 들어오면 신나서 지방을 더 쌓습니다. 커피에 넣는 설탕 1티스푼, 요거트에 들어있는 설탕, 빵에 들어있는 설탕, 이 모든 게 다 축적됩니다.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아니,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감자튀김, 이 모든 게 혈관을 공격합니다. 고온에서 튀긴 기름은 트랜스 지방과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한 번 튀긴 음식을 먹으면 그 염증이 사라지는데 3일이 걸립니다. 3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치킨을 먹어도 당신의 몸은 1년 내내 염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셋째, 빵과 면입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지방 저장 모드를 가동시킵니다. 특히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라면, 우동, 칼국수는 최악입니다. 혈당 지수가 설탕과 비슷합니다. 박사님, 그럼 통밀빵은 괜찮나요? 아닙니다. 통밀빵도 결국 밀가루입니다. 식이섬유가 좀 더 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5일 동안은 완전히 끊으세요. 5일 후에도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3일 차부터는 근육 복원에 집중합니다. 왜 3일 차부터일까요? 처음 이틀 동안 염증을 잡고 대사를 초기화했으니 이제 근육을 키울 준비가 된 겁니다.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엉망인 상태에서 씨를 뿌려봐야 싹이 안 트죠. 먼저 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근육 합성의 황금 타이밍을 공개합니다. 저녁 식사 2시간 전, 즉 오후 3시 30분쯤에 간식을 드세요. 왜 이 시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이 시간대에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설탕 무첨가 그릭 요거트 1컵에 호두 5알을 보도 넣으세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습니다. 한 컵에 단백질이 1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5알이면 딱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이 시간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하루에 3번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물 섭취 황금 비율은 1.5리터입니다. 박사님,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리터면 충분합니다. 이 양을 6번에 나눠 마시되 오후 6시 이후에는 물도 최소화하세요. 왜냐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에게도 필수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근육을 만들고 면역 세포를 생산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성장 호르몬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주 깨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실천 전 필수 주의사항 3가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 꼭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약물 복용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이 식단은 혈압과 혈당을 빠르게 개선시킵니다. 따라서 저혈압이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린다면 저혈당입니다. 즉시 꿀물 1컵을 마시세요. 매일 아침 식전에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시고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에게 약 용량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게 바로 건강 독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를 신처럼 여깁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사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당신 몸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제 혈압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약을 줄여주세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초기 증상. 1일차나 2일차에 두통이나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은 독소 배출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던 독소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대청소를 할 때 먼지가 일시적으로 확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휴식하면 3일차부터는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3일차부터 몸이 가벼워요, 머리가 맑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지병이 있으신 분. 신장질환, 간질환, 암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 식단은 건강한 일반인을 위한 것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개인별 맞춤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질환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고 간질환자는 지방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4일차와 5일차는 시스템 정착 기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새로운 리듬을 학습했습니다. 염증이 잡히고 대사가 정상화되고 근육이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일차, 5일차에는 3일차와 같은 식단을 반복하되 운동을 추가합니다. 아침 기상 후 스트레칭 10분, 이거 꼭 하세요. 60대에게 유연성은 생명입니다. 근육이 굳으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숙이기, 다리 펴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후 4시, 가벼운 산책 30분,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걷되 땀이 살짝 날 정도면 됩니다. 산책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도 없고 심장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혼자 걷기 힘들면 친구와 함께 걷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세요. 매일 같은 길을 걷지 말고 길을 바꿔가며 걸으세요. 새로운 풍경이 뇌를 자극합니다. 5일이 끝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째,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보통 2에서 3cm 정도 허리둘레가 줄어듭니다. 둘째, 얼굴 부기가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니 얼굴이 작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깊은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화가 잘 됩니다. 속이 편하고 변비가 개선됩니다. 다섯째,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잡혀서 관절이 편해집니다. 5일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식단을 계속 유지하세요. 5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걸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비싸요. 들기름 맛이 싫어요. 16시간 단식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와 약값이 얼마입니까?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블루베리가 비싸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세요. 영양가는 똑같습니다. 들기름 맛이 싫다면 샐러드에 섞어 드세요. 16시간 단식이 힘들다면 처음엔 12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0%만 지켜도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뱃살의 진짜 숙주, 노화세포를 공격하는 5일 시스템 재설계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뱃살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뱃살은 만성질환의 온상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까지 모든 질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염증 통제, 블루베리 10g과 들기름 1티스푼의 황금 비율, 기상 후 물 200ml, 30분 후 이 조합을 드세요. 대사 초기와 16시간 단식과 저녁 6시 이전 식사. 이 타이밍을 지키세요. 근육 복원, 양질의 단백질과 오후 3시 30분 간식 타이밍. 그릭 요거트와 호두로 근육을 지키세요. 금지사항, 설탕, 튀긴 음식, 빵과 면. 이 세 가지를 끊으세요. 그리고 하루 물 1.5리터를 6번에 나눠 마시되 오후 6시 이후엔 최소화하세요. 아침 스트레칭 10분, 오후 산책 30분을 추가하세요. 약물 복용자는 매일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정하세요. 초기 두통이나 피로감은 독소 배출 과정이니 물을 많이 마시고 휴식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선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건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듯 갑자기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선택의 결과가 쌓여서 건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저녁에 몇 시에 먹을지, 간식을 먹을지 말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블루존의 백세인들은 자기 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관찰하고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알았습니다. 몸의 신호를 들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더 먹지 않았고, 피곤하면 쉬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의사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의사는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잘지, 얼마나 움직일지 이 모든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도 당신이 책임집니다. 오늘 결정하고 내일 아침 블루베리 10g과 들기름 1티스푼으로 당신의 5일을 시작하세요. 장을 보러 가세요.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블루베리, 들기름, 현미, 된장, 김치, 두부, 채소, 생선, 그릭 요거트, 호두. 이것만 사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결심만 하면 됩니다. 5일 후 당신은 뱃살이 줄어든 것도 놀랍겠지만 생기가 돌아온 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5일 전의 당신과 5일 후의 당신은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자신감이 다릅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몸을 내가 바꿀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5일이 10일이 되고 10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체중이 10kg 빠지고 혈압약을 끊고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무슨 일 있어? 젊어 보여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 80대에 등산을 다시 시작하신 분, 당뇨 합병증 공포에서 벗어나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심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봤다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 당신에게는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즐기며 보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장수혁 박사였습니다. 당신의 장수 시스템 재설계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블루베리 10g과 들기름 1티스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